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낮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또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예기치 못하게 많은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기예보와 다르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미리 예방도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치 이 폭우가 꼭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특히 정치적인 사건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 3년 동안 더 일어난다는 것에 제가 많은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떨림,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으로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산신예전 안내와 산신인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이 사실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8월, 오늘 제가 촬영한 날이 8월 17일인데 꼭 취임 100일 된 날입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내용을 봤는데 별반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부족한 거는 역사의식 그리고 정치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이 시대를 꿰뚫는 아주 철저한 역사의식, 그리고 이 통섭의 정치 철학, 그리고 동서양 문명의 융합, 그러니까 동서양 융합 문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깨어져야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팬덤, 집단적인 광신적인 지지 행위는 절대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라이브톡이나 이런 방송 때 좀 하겠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말씀은 8월 산신예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8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지산도원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산신예전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이면서 또 전통 신앙입니다. 지금은 절에 있는 절의 부속 전각으로 산신당이 있어서 이제 절에 부처님께 참배를 가신 분들이 그냥 곁들여서 산신전에 들려서 이제 참배를 하지만, 제가 이 산신예절 드리는 건 앞으로 한국의 산신 문화는 이 불교와는 조금 다른 양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산신예절은 3년 전부터 우리 행적산 국사봉에서 계속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꽃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같이 생각해 볼 산신인문학 주제는 한민족은 봉황민족이고 신선민족이다.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정치인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각성 있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민족은 봉황민족, 신선민족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태극기죠. 특히 이제 태극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태극이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8개 중에 4개의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건개, 그리고 우측 하단에 곤개, 땅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감개, 물을 나타내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리괴, 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건개, 하늘, 곤개, 땅, 그리고 감개, 물, 그리고 리괴,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물, 불이면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위한 가장 기본, 우주가 움직이게 되는, 우주가 작용을 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8개 중에 이제 이 건곤, 감리괴를 우리 태극기의 문양에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태극과 괴를 8개를 태극기에 담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3태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태극기에 있는 이 태극의 문양은 잘못됐다. 이 태극의 움직임이, 태극의 이 곡선이 지금 이게 위에서 보면 왼쪽이 아래로 쳐져 있잖아요. 이제 이게 위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3태극에 요 태극 문양이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 휘호죠. 봉황입니다. 봉황. 이 봉황이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휘호인데요. 이 봉황이라고 하는 건 전설의 새거든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상서롭고 길조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 봉황이 나타나면 세상이 평정해진다. 자, 그럼 한국의 대통령의 휘호를 봉황으로 한 이유는 뭘까?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지만 이 동아시아는 이 중원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민족도 중원의 동이족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이족은 9개의 이족 중에서 하나의 그 부족이죠. 9개 이족 중에 하나의 부족으로서 이쪽 그 지금 중원으로 보면 이제 발해 쪽에 있던,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던 나라, 그 전국 시대로 보면 이제 연나라, 제나라가 대표적인 그 동이족이죠. 그래서 9개의 이족이 이제 그 고조선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이족이 우리 민족의 이제 뿌리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동이족에서 굉장히 이 이족들이 주로 이 토템 중에 새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동이족이 봉황이라는 전설의 새,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봉황을 상징하는 이제 대봉 이라는 새를 굉장히 있는데, 이 봉황을 상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특히 삼국시대에 이 건국설화와 상당히 그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사기. 그 삼국사기에 보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편에 보면 이제 신라 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그래서 시조 혁거세가 즉위하다. 그래서 기원전 57년으로 나와 있는데, 시조가 이제 혁거세 거서간, 이제 거서간은 이제 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혁거세가 또 알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내용이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제가 줄여보고. 자, 시조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그러니까 전한이면은, 동한이죠, 동한. 한나라, 중원의 한나라의 이제 그 서한, 나중에 이제 동한으로 또 이제 바뀌죠. 그래서 서한시대 효선제 5봉 원년, 서기전 이제 57년, 갑자년이라고도 한다. 이 즉위하여 호칭을 거서간이라고 하니, 이때 나이가 13세였다. 나라의 이름은 서나벌, 설아벌이라고도 하죠. 내용을 좀 빼고, 고천의 우두머리인 소볼공이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의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 호련히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트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에 거두어서 길렀는데 나이 10여 세가 되자 쑥쑥 커서 남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갖췄다. 육부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지난 사람들은 표주박을 일컬어 박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박을 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거서가는 지난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혁거세 왕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요. 가락국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벽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9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추장으로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5천 명이었다.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후한 세조 광무제, 후한이면 이제 동한이 되겠죠. 건물 18년 이민 3월 개욕 이래 살고 있는 북쪽 구지, 이것은 산봉우리를 일컫는 것으로 십붕이 엎드린 모양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자, 중간 내용 빼고요. 그래서 구간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압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100번 절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다. 12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은 다시 서로 모여 그 상사를 열어보니 6 알은 화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헌칠하였다. 이에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다. 내용 중간 내용 생각하고요. 자,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하고 또한 가약국이라고 하니 곧 6가야 중에 하나이다. 나머지 5사람도 각기 가서 5가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삼국 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열거한 시조설화, 신라와 가락국의 시조설화 모두 난생, 삼국유사 신라본기하고 삼국유사 가락국기 보면 이 시조설화는 모두 난생, 그 나라를 세운 그 시조 임금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동이족 중원에 있던 동이족의 문화가 일단 옛날에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그 주술이 발전했었고 샤머니즘을 공통적으로 문화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제도 종교가 있기 전에는 저희 주술을 중심으로 하는 샤머니즘이 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이제 그 상고시대 문화였는데 특히 이제 동이족의 샤머니즘은 새였습니다. 토템이 새였거든요. 당군설화에서는 이제 곰과 그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 동이족이 이제 이후로 발전하면서 토템이 이제 다양하게 부족별로 토템이 조금 생기는데 특히 동이족은 그 중에서 봉황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 문화가 계속 내려져 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대통령의 휘장을 봉황으로 삼았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황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상스럽고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컷이 봉이고 암컷을 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스럽고 아름다운 정말 이 상상의 새로 그 동이족 시대부터 쭉 내려져 왔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봉황의 그 문화, 봉황 문화는 지금의 이제 중원의 발해부터 시작해서 만주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봉황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굉장히 천하가 굉장히 평안해진다고 믿은 거죠. 물론 이제 상상의 세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원 시대는 이제 그 황제가 있기 전에는 황제는 황제는 천자였잖아요. 즉 하늘의 아들, 하늘이 내린 자가 결국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였는데, 이 황제, 즉,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거주하는 궁궐문에 봉황문예를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궁궐을 이제 봉골이라고도 하고, 또 그 천자, 황제가 타는 이제 수레를 봉연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한나라 때, 그 한 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장안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장안. 이 장안을 봉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한나라의 천자, 한나라의 황제는 하늘이 내린 임금이기 때문에 이 하늘을 뜻하는 상스러운 새인 봉황의 의미를 따서 봉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았는데 이 봉황이 중원의 천자의 상징이 된 까닭은 어쨌든 봉황이 나타나면 천하가 평안해지니까 황제가 이 천하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잘 살고 그래서 이 덕의 정치, 성군의 정치, 그래서 이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기원에서 아마 봉황을 중원에서 이제 상징으로 삼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내려온 거죠. 산해경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 이 새가 봉황이 나타나면 굉장히 큰 그 평안함이 나타나는데 뭐 형태는 뭐 달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뭐 뱀의 목을 가지고 있고 제비의 턱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의 형태를 나타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그 상상의 세이기 때문에 어떤 상스럽고 아름다운 평안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봉황 문화가 또 하나 연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그 한민족으로 들어와서는 중원에서는 말 그대로 봉황은 천자를 나타냈지만 한반도로 들어와서는 이게 신선 사상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히 산신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선 그러면 상상하는 게 이게 소매를 다 너울너울 하고 이렇게 춤추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선인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행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아서 하늘로 오르는 그 신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인인데, 이 선인 역시 이 동이족이 나중에 이제 한반도로 이 발해를 거쳐서 만주와 한반도로 퍼지면서 동이족 문화의 삭심이 된 거니까 봉황 문화와 신선 문화, 즉 산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 중원에 이제 춘추 시대 지나서 전국 시대에 보면 그 제자백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이제 학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유가, 뭐 노가, 뭐 법가,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행가도 있었고, 뭐 음양가도 있었고, 신선가도 있었어요. 그 신선가, 그러니까 신선의 이론을 따르는 이 백가가 신선가였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발해 지역의 연나라하고 제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연나라의 제나라들은 이 신선의 이론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고, 이게 이제 그 한반도로,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오면서 이제 산신과 선도가 결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봉황의 문화, 이 봉황 문화는 이 신선사상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봉황이 된다고 하는, 봉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대통령의 휘장이 봉황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이 되는 자는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선 사상, 우리의 전통적인 신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선은 중간 특히 이제 조선 말 이후에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우리 민족 종교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선 사상이 굉장히 많이 되살아났거든요.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금 있는 종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지금 이제 2021세기 들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선사상이 뭐냐? 저는 이 선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사상은, 이 선사상은, 산신의 문화와 함께 있고, 산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산신의 전통은 바로 봉황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 통치자를 뽑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이 상징하는 봉황, 그리고 산신, 그리고 선의 문화를 구현하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표 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이제 대립되지 않는 뭔가 새롭게 융합해야 되는 나라인데, 시대로 나가야 되는데, 특히 한국이 그런 새로운 문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2022년 한국의 상황은 참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중심을 못 잡고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여당은 내부 갈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고, 야당은 지금 그 부패한 정치인 하나 살리자고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그리고 대통령은 역사의식과 정치 철학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인사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회는 그런 나라가 되기에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8월 21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산신예전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